얘들아, 너희가 오늘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소련에서도 결국 음료 사업이 성공했네?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서는 안 돼. 이 글에서 너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대비되는 두 논리야. 한쪽에서는 미국 음료 회사가 들고 온 소비재의 논리가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겠다는 거지. 근데 다른 쪽에서는 구소련의 사회주의적인 산업 논리가 있어. 개인보다는 집단, 소비재보다는 산업 발전을 더 중요하게 보는 나라인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유명한 음료 회사가 구소련에 들어가서 공장도 세우고 유통망도 만들고 또 본격적인 음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구소련의 특징이 무엇이냐?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고 소비재보다도 산업 역량 발전을 더 중요하게 보는 나라야. 이런 나라의 탄산음료를 유통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쓸모없는 음료라고 무시하기까지 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전. 협상은 타결이 되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만약에 미국 회사가 이 음료 정말 맛있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면 협상은 실패했을 거야.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똑똑하게 구소련을 지배하는 그 이념, 위에서 말했던 집단을 더 중요시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이념을 활용해서 프레임을 조금 바꾼 거야. 지금 이 탄산음료 사업은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근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지 노동자,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이 음료의 일부 재료를 재배할 농장도 포함하도록 프로젝트를 재구성한 거지. 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도 이 소련에 투자하겠다고 설득할게요. 이런 약속까지 하니까 구소련에서는 이 탄산음료 사업을 막을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의 핵심은 무엇이냐? 소비재의 가치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산업 발전의 명분으로 프로젝트를 재구성하여 협상을 성공시킨 사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1번 문장 분석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강의 마무리 부분에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변형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변형 문제가 영어로 된 내용일지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대비되는 두 논리를 너희가 이해한다면 또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실전 내신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이따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분석해보면 주어는 a famous beverage company, 동사는 wanted, 목적어가 to set up이네. 해석해보면 구소련에서 유명한 음료 회사가 원했대. 뭐 하는 것을? 설립하는 것을 원했대. 뭘 설립하는 걸 원했냐? 병익 공장과 유통망을 설립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너희가 기억할 부분은 여기 플랜트 체크. 얘가 지금 식물이 아니라 공장으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F로 시작하는 팩토리하고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다. 자, 2번 문장 내려와서 주어는 the prevailing ideology, 동사는 stressed. 자, 얘에 대한 목적어가 두 개인데 첫 번째가 the importance, 두 번째가 the need. 나머지 묶어주고 순서대로 해석하면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어디에? 구소련에. 그 당시 구소련의 지배적인 이념이 stressed, 강조했대. 무엇을? 중요성을 강조했대. 자, 무슨 중요성이냐? 자, 여기 해석할 때 너희가 이 수거 알아야 되는데 A over B, B보다 A.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럼 여기서는 개인보다 뭘 중요시했다는 거야? 집단을 중요시했다는 거겠지. 그리고 또 뭘 강조했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야. 무엇을? 산업 캐퍼시티, 역량을. 자, at the expense of 뭐뭐를 희생해서 이런 의미지. consumer goods, 즉 소비재를 희생해서라도 산업 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정리하면 첫 번째 prevailing. 얘는 어법적으로는 현재 분사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어휘적으로는 D로 시작하는 도미넌트랑 바꿔줄 수 있다는 거. 반의어랑 관련돼서 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일시적인이라는 의미의 temporary. 이 정도 어휘로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서술형 문제에서 어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거든. 여기서 선생님이 A over B가 B보다 A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부분에 비교급을 활용해서 다시 쓰시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그룹이지. 그러니까 그룹이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해. 뭐보다? 개인보다. 이렇게 바꿨으면 돼.
이렇게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였지? 아, 그룹이었지. 그러니까 그룹이 훨씬 important, 중요하다. 여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형태로 쓰고 then 써서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어휘적인 측면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at the expense of. 얘는 뭐뭐를 희생해서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동의어가 sacrifice인데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분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얘에 대한 반의어는 in favor of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3번 문장 내려와서. 자, 3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헐들리 체크. 부정어구 쓰였다는 거야. 일단 별표 3개 쓰고 시작하자. 주어는 탄산음료, 동사는 seemed. 이에 대한 목적어가 to fit. 해석하면은 탄산음료는 보인대. 근데 헐들리 들어갔지? 그러니까 거의 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맞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무엇에? 그 나라의 이데올로적인 priorities, 우선순위에 맞는 것처럼은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의 이념적인 우선순위가 뭐야? 바로 앞 문장에서 지금 설명을 했지. 개인보단 뭐? 집단을 중요시하고 소비재보다는 뭘 중요시한다고? 산업 역량을 중요시한다는 거야. 이 내용을 받고 있다는 거 서술형 새끼 문제로 나왔을 때 너희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장을 어법이랑 엮어서 서술형으로 출제한다면 도치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앞에 헐들리 써놓고 뒤에 문장을 완성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도치가 나왔으니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일반 동사라서 seemed를 먼저 did 플러스 seem으로 바꾸고 did만 주어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꿔보면 헐들리 다음에 주어 똑같이 쓰고 여기 앞에다가 did 써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도치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면 문장 이렇게 만들면 된다. 어휘적인 측면에서는 이 헐들리에 대한 동의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B로 시작하는 barely하고도 바꿔 쓸 수가 있고 S로 시작하는 scarcely하고도 바꿔 쓸 수가 있어. 이런 게 어휘로 출제가 안 된다면은 영어 내용일치 선지 중에서 paraphrasing 할 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는 알아놔야 돼. 자, 그다음 여기 fit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들어맞다니까 M으로 시작하는 match. 자, 여기까지 어휘들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장 내려가면 인디드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3번 문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일화가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해두자. 얘만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문장의 주어 찾으면 one government official, 동사는 dismissed. 자, 여기서 수거 좀 알아놔야 되는데 dismiss, A, S, P 이렇게 되면은 A를 B로 일축하다. 무시한다는 뜻이야. 자, 해석하면 실제로 한 정부 관계자가 일축했대, 무시했대. 무엇을? 그 제품을 뭐라고 무시한 거야? 쓸모없는 음료, 이렇게 무시를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고 소비재보다는 산업을 중시하는 이 나라에서 이 탄산음료는 가치가 없어 보였다는 거겠지. 이 유즐리스의 반이어가 유즈풀인 거 정도는 알잖아.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 이 자리에 밸류업을 들어갈 수 있어? 얘는 안 되지. 가치 있는 이란 뜻이니까. 그럼 하나 더. 이 자리에 invaluable. 얘는 들어갈 수 있니? 얘는 들어갈 수 없지. 얘도 무슨 뜻이야? 똑같이. 가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출제하면은 이거 갖고 장난질 치기보다는 얘 갖고 장난질 칠 확률이 높다. 둘 다 똑같이 가치 있는 이란 뜻인데 너희가 valuable이 가치 있는 이니까 invaluable은 가치 없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정말 틀려오지 않기로 선생님하고 약속하자.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부터 어떻게? 글의 흐름이 바뀐다. 결국에 협상은 어떻게 됐다? struck a deal. 합의를 이뤘다. 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글의 흐름이 바뀌는 이 부분 이렇게 끊어두시고 딱 순서로 출제하기 좋겠지. 여기 앞에 끊어서. 자, 이 문장 주어부터 찾으면 the two sides 주어. struck 동사. 근데 우리 struck과 deal 얘 같이 쓰이잖아. 합의에 이르다. 그래서 같이 해석을 해두시고 버세모. 자, not on the basis 대절이네. 이 that 앞에는 지금 명사가 있어요. 꾸며주는. 뒷문장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하네? 그럼 이 that은 뭐다 지금? 관계대명사?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명사절 접속사는 될까? 안 되지. 꾸며주는 명사가 없어야 되거든. 그럼 넌 누구니? 얘는 동격의 대시다. 일단은 that부터 thirst가 앞에 있는 basis랑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고 우리는 해석부터 하고 오자. 결국 그 양측, 구소련과 미국 회사가 struck a deal, 합의에 이뤘대. 하지만 not on the basis, 뭐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냐면 대절 이하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음료가 충족시켜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지역 현지 주민들의 갈증을. 자, 여기서 먼저 업보 포인트부터 보면은 이 동격의 대은 항상 위치로 바꿔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거든. 관계대명사랑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얘는 동격의 대시기 때문에 지금 관계대명사랑 바꿔 쓸 수 없다는 거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법부터 여기 thirst까지가 너무 중요한데 얘는 지금 별표 100개를 쳐도 부족하지가 않아. 첫 번째, 뭐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함축적 의미를 쓰라고 출제가 될 수 있어. 이 협상이 타결된 이유는 어떤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재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성사됐다. 이 다른 기준이 뭐야? 소비자 논리랑은 대비되는 산업 발전의 논리에 기반을 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서술형으로 쓰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오지선다 중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고르게 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빈칸 추론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빈칸 추론으로 출제가 될 때는 but 뒤에 not부터 thirst까지 빈칸이 뚫리는지 또는 that부터 thirst까지만 빈칸이 뚫리는지를 되게 주의해서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 not 때문에 그래. 빈칸 뚫린 부분이 not을 포함을 하고 있냐, 포함을 하지 않고 있냐에 따라서 골라야 하는 선지가 달라지잖아. 특히 이런 경우는 paraphrasing까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빈칸의 위치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출제 방향 이해됐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하기가 매력적인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어휘로 출제를 한다. 그럼 여기 있는 퀀치. 얘는 기본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S로 시작하는 satisfy랑은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 satisfy 대신에 단어인 intensify. 얘가 오면 틀리게 되겠지. 왜냐면 해석이 현지 지역 사람들의 갈증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퀀치 자리에 intensify가 오면은 틀리게 된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instead 대신에 자, instead 포함한 문장은 항상 문장 삽입으로 출제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삽입 포인트 기억하시고 여기 instead 뒤에는 어떤 식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재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내용적인 요소 두 가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내용 충분히 문제화될 수가 있다. 주어부터 찾으면 The US negotiators 동사는 justified. that부터 development까지 묻고 이 that도 볼까? 앞에 지금 grounds라는 근거를 꾸며주고 있고 뒤에 보니까 이 주어 would contribute to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있네. 뒷문장 완벽하네. 이 that도 앞이랑 똑같이 무슨 대시다? 동격의 대시다. 그럼 뭐로 바꿔내겠다? 관계되면서 위치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구나. 이런 감을 너희가 바로 키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해석을 하면은 미국의 협상가들은 정당화했대. 무엇을? 그 프로젝트를 정당화했다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이 기여할 거라고. 뭐에? 그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이념을 지금 근거로 삼아서 이 사업을 정당화했다는 거야. 뒤에 나오는 이 두 문장은 그래서 미국 협상가들이 어떤 식으로 정당화를 했는데 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일치로 출제되기가 너무 좋다. 하나씩 해석해보면 주어는 they, 동사는 restructed, 목적어는 the project. to include부터 묶을 건데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하면은 그들,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미국 협상가들일 거잖아. 미국 협상가들이 재구성했대. 그 프로젝트를 뭐 하도록? 포함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포함하도록 include에 대한 목적어가 두 개야. 첫 번째가 a heavy training component, 두 번째가 a firm. 그러니까 해석할 때 주의하고 그리고 특히 이 to include부터 끝까지는 지금 as well as도 있지만 관계되면서 대절 자리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 내기가 좋거든. 그래서 여기 서술형 포인트 별표 하나 치고 주의해서 문장의 배열 잘 기억을 해두자. 자, 보면은 프로젝트에 뭘 포함하도록 했냐. 첫 번째, 집중적인 교육 구성 요소를 포함하게 했대. 누구를 위한? 현지 노동자와 관리자를 위한. 뭐뿐만 아니라 농장을 포함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인데 무슨 농장이야? 재배하는 거지. certain of 명사하면은 뭐뭐의 일부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음료의 재료의 일부를 재배할 농장도 포함하도록 그 프로젝트를 재구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는 내용일치라고 선생님이 언급을 했는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certain of 별표 이런 일부 같은 경우는 전부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거든. 내용일치에서 어떻게 내겠어? 너희 같으면. 음료의 모든 재료를 재배할 농장도 포함하도록 재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내용을 트는 거야. 이때 내용 숙지가 잘 안 돼 있거나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충분히 낚일 수 있는 선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in addition. 게다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지. 그 컴퍼니 주어, promised 동사. 그리고 얘에 대한 목적어가 to make efforts지. 그 회사는 약속했대. 뭐 할 것을, 노력할 것을 약속했대. 자,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야? 설득할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했대. 다른 미국 회사들이 투자를 그 나라에 고려하도록 설득할 노력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소련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한번 잡아보면은 to make efforts. 이 promis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making으로 바꾸면 틀린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또 in addition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까지 가져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출제자의 시선으로
이 지문이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다. 지금부터는 정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핵심만 한번 요약 정리하고 선생님하고 변형 문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프리밸런스 체크. 얘는 D로 시작하는 도미넌트랑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포인트, the group over the individual. 이 부분 비교급으로 다시 쓰라고 어법 서술형 문제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hardly. 이 부분 도치랑 엮어서 어법 서술형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the country's ideological priorities. 이 부분 밑줄 그어놓고 새끼 문제로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물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indeed. 이 부분은 이 3번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문장 삽입 출제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자, 그 다음 useless 대신에 invaluable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반이어다. eventually부터는 선생님이 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순서로 자르기가 좋다고 이야기했고. not but thirst. 이 부분은 뭐로 출제하기가 좋다? 함축적 의미 파악. 그리고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다. 빈칸의 경우에는 낫부터 덜스트까지가 뚫리는지 또는 대부터 덜스트까지가 빈칸으로 뚫리는지 이 위치를 잘 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뭐 때문에? 이 나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퀀치. 얘는 S로 시작하는 satisfy랑 바꿔줄 수는 있지만 I로 시작하는 intensify랑은 바꿔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instead.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으로 내기가 참 좋다. 이 대신 동격이 되시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없다?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여기 to include 뒤에 이 부분은 뭐로 내기가 좋다? 서술형 포인트로 내기가 좋다. 왜? 이 to include에 대한 목적어 1번이 a heavy trading, as well as 나오고 목적어 2번이 a firm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 내용을지 측면에서 a certain of, 일부라 그랬지 모두가 아니라 이 내용 건드릴 수가 있다. 여기 in addition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가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찍어준 이 부분만큼은 머릿속에 잘 넣어서 한 등급씩 올려오자. 아직 수업 안 끝났고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이제 서술형 문제 이거 하나 풀어볼 건데 영어로 된 내용 일치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2분을 줄 테니까 잠깐 화면을 멈추고 문제 풀고 오자. 이 문제 원문은 지금 평가원 코드 문서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풀어도 되고 선생님이 지금 띄워주는 이 화면 보고 문제 풀어도 된다. 지금부터 시작! 자, 문제 풀고 왔지? 너희가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비교하는 거랑 그냥 설명만 듣는 거랑 남는 양이 차원이 달라. 반드시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보면 문맥상 Consider local population's thirst 해소하는 거지. 그 현지 주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refers 가리킨대. not A 법비 구조 나왔네. A가 아니라 B다. refers to 이렇게 나오지. 단지 뭘 가리키는 게 아니야.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but to 뭘 가리킨다는 거야? 물건의 가치, 뭐로서, 소비자로서의 물건의 가치를 가리킨다. 자, 이 기억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부분은 나 때문에 그래. 헷갈렸던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수업 인트로에서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단순히 소련이 음료 사업에 성공했네가 아니라 대비되는 두 가지 논리. 첫 번째가 뭐야? 소비자의 논리. 두 번째가 사회주의적 산업 논리였어. 그 결론만 놓고 보면은 이 두 양측이 거래에 성공을 했는데 뭐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야? 대부터 끝까지가 결국에는 소비자의 논리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대부터 지금 떨스트까지가 의미하는 건 소비자의 논리네. 그 소비자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산업주의적인 논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국에는 뭐야? 타결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비자의 논리 그 자체가 돼서 정답이 되겠다. 자, 그렇게 기억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문제에서 지금 찾는 게 뭐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얘는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답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정말 OX 판단 잘 해놓고 선지 하나하나의 판단은 맞았는데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OX 표시 잘 해서 얘가 일치하는 거 찾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건지를 잘 정리를 해야겠다. 자, 니은 내려와서 소련의 이념은 prioritized, 더 중요하게 여겼대. 무엇을? 산업의 영향을. 뭐보다? 소비자의 만족보다. 자, 여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A over B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B보다 A였지? 얘는 맞아 틀려. 얘는 맞는 선지다. 이 글의 대비 논리, 구소련은 개인보단 뭐? 집단. 소비자보다는 뭐? 산업의 발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 자, C 내려와서 뭐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The negotiators, 협상가들은 change A into B, 수건에 A를 B로 바꾸다. 그 프로젝트를 뭐로 바꿨대? 어떤 것?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무엇과? 산업적인 프로젝트랑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바꿨다. 자, 얘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 어디 있어?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재구성했다. 얘가 근거 문장이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 틀리다? 얘는 맞다. 리에 내려와서 the deal, 그 거래는 was made, 성사되어졌대. 왜냐하면 탄산음료가 were urgently needed,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대. 누구에 의해서? consumers, 소비자들에 의해서. 자, 지금 거래가 성사된 게 소비자 논리 때문이야? 아니지. 소비자 논리 때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틀렸다. 그러면 리을을 여기다가 써야겠네. 자, 미음 내려와서 협상은 was made, 성사되었대. 자, 나르의 법비 구조다. not, 그리고 but 체크하고. 자, 뭐 때문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야? 그것이 was framed,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뭐로써?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의 그 산업적 발전을. 자, 이 글의 거의 주제를 명확하게 담은 부분이네. 소비재의 논리가 아니라 뭐 때문에? 산업 발전의 논리 때문에 거래가 상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음은 맞는 선지. 자, 마지막 비읍. The farm. 그 농장은 was intended. 의도되어졌다. 뭐 하도록? To distribute. 유통하도록. 무엇을? 완성된 제품을. 자, 얘는 내용일치적인 문제네. 아까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병렬 부분 출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 농장은 무슨 용도였어? 기르는 용도였지. 일부분, 무엇에? 그 음료의 재료의 일부분을 기르는 용도였지. 완제품을 지금 유통하는 용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얘도 틀리다. 그래서 비읍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써야 된다. 막상 선생님하고 지문 분석했을 때는 조금 쉬워 보였던 이 문제가 이런 내용일치로 푸니까 또 느낌이 다르지? 너희가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 논리의 대비만 잘 이해를 한다면 이 글의 내용일치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 자, 선생님이 순서하고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언급을 했어. 그래서 전체 문장을 A부터 H까지 번호를 주고 배치하는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너희가 직접 풀어보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준 답지랑 한번 답 맞춰보도록 하자. 자, 이제 내신 시험이 거의 얼마 안 남았고 선생님도 조금 무리해서 지금 강의를 올리는 중인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속도만큼은 최대한 빨리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듣고 이번 내신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맞춰오면 좋겠다. 오늘 수업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고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문제는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꼭 풀어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린 다음 강의에서 보자.